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번 인터뷰는 40만 구독자 이벤트 중에서 최고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K학교전의 개발자 어썸드림님을 모시고 원격으로 인터뷰를 지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K학교전 개발자 어썸드림입니다. 평범한 개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잘하고 있는 천재시지 않을까. 코딩을 언제부터 좀 공부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초등학생 때 스크래치나 엔트리 같은 걸로 저만의 게임 같은 거 많이 개발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 네. 중학교 1학년 때 본격적으로 했다면은 뭐 파이썬 이런 걸 처음 공부하신 건가요? 네. 근데 이제 K학교전 개발은 중학교 2학년 때. 네. 와, 그럼 공부한 지 1년 만에 성공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셨네요. K학교전을 좀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몇 년 전에 팝캣이라고 해서 한동안 인기를 끌었던 사이트가 있었는데 저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까 공부를 하다 팝캣 자체가 나라 대항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학교 대항전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K학교전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저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유저가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유저가 클릭을 하면 클라이언트에서 몇 초 간격으로 유저가 클릭한 횟수를 카운팅을 하다가 몇 초 간격으로 서버에게 다시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이 값을 받으면 이 값이 몇 이상을 초과했는지 매크로인지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정상 범위에 있다 라고 하면 이 값을 레디스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백엔드 자체적으로는 몇 시간당 이 레디스 정보를 DB로 다시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레디스를 하나 두고 거기에 쌓아놨다가 DB에 저장하는. 야, 이런 네. 구조를 중학생이 생각하기가 진짜 쉽지 않은 구조인데 어떻게 설계를 하게 되셨나요? 팝캣 오픈소스를 검색을 해봤는데 음. 팝캣 에코라고 해서 팝캣 백엔드를 똑같이 구현해 놓은 오픈소스가 있더라고요. 음. 그 구조를 보면서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를 보고 이해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중학생 코딩 1년 배운 학생이 했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좀 사용했던 언어나 좀 프레임워크 이런 것도 궁금한데요. 처음 개발을 시작했을 때는 스벨트랑 백엔드는 노드.js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노드.js 익스프레스. 그 조코딩 강의에서 본 걸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사용하시다가 좀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처음에 네. K학교전이 이제 40만 이벤트 라이브 리뷰를 진행할 때 엄청 한번 화제가 확 돼가지고 한 36억 클릭이 나온 적이 있었죠. 트래픽이 너무 몰리니까 원래 클라우드 타입이라는 무료 서버를 쓰고 있었죠. 이제 너무 비정상적으로 클릭이랑 막 방문자가 엄청 몰리니까 실제로 클라우드 타입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고 어썸드림님한테도 연락을 주셨다고 해요. 왜냐면 너무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팍 찍히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그래프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평소와 다르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매크로를 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왜냐면 학교 경쟁이다 보니까 매크로도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정지를 요청을 드렸고요. 어떻게 하면 이 대용량의 트래픽을 좀 저렴하게 감당할 수 있을까를 클라우드 타입도 같이 좀 고민을 해가지고 서버를 새롭게 좀 구축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버를 찾아보다가 그나마 벌터라는 클라우드 업체가 가장 저렴한 것을 좀 찾아가지고 거기에 인스턴스를 하나 띄워서 그 벌터 인스턴스 위에다가 클라우드 타입에서 개인용 클라우드 타입을 만들 수 있도록 벌터 프라이빗 인스턴스 안쪽에 클라우드 타입을 설치를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어썸드림님께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클라우드 타입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세팅한 클라우드 타입을 이용해서 이제 어썸드림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똑같이 레디스나 DB나 이런 거를 벌터에 있는 별도의 DB랑 연결해가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좀 구조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도 구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코드적으로도 좀 어떤 것들을 좀 개선을 하셨나요? 프론트는 Next.js라고 해서 음. 다른 프레임워크를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같이 개발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떻게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게 된 건지. K학교전에서 학교 클릭 수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클릭 수가 몇 증가했고 몇 감소했는지를 보여주는 확장 팩 같은 코드를 공유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디스코드에 마침 계셔서 그냥 연락을 했는데 오해님이 같이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해주셔서 그때부터 같이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벌터로 백엔드는 옮기고 또 프론트는 클라우드 플레어 페이지스로 옮기게 됐죠. 원래 네트드 파일을 사용하고 있다가 네트드 파일이 이제 한도를 넘겨버렸으니까 네트리파이도 과금 됐었나요? 과금까지는 안 되는데 아. 과금까지 갈 뻔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플레어 페이지스라고 거기는 이제 밴드위스 아예 무제한 무료여서 프론트엔드 페이지는 아무 요금 걱정 없이 올릴 수 있는 곳이어서 그렇게 옮기게 됐죠. 서비스가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을 하게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그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구글 애널리틱스에 실시간으로 그래프가 막 상승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좀 많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디스코드에서 많이 응원해 주신 분들도 계셔서 프로젝트를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또 목표도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게 된 계기 중 하나가 게임을 개발하고 싶어서 프로그래밍을 처음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명작 게임들, 예를 들어 할로나이트라든지 언더테일이라든지와 같은 이런 명작 게임들, 다른 여러 게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 유저들한테도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명작 게임을 개발하고 싶은 작은 꿈이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저도 플레이를 꼭 해보겠습니다. 저희 간식차 네. 그 플랜카드에 K학교전 로고랑 막 이렇게 해서 쫙 가가지고 사람들 엄청 다 좋아했거든요. 어썸드림님께도 되게 감사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좀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만든 사이트를 재밌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조코딩님께도 감사드리고,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이제 오엔님도 정말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코딩 40만 구독자 이벤트에 응모됐던 화제 응모작 K학교전 만드신 개발자 어썸드림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